물어볼 것인가가 문제죠. 우리 민법 제116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대리행위의 하자. 대리행위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요, 본인의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죠. 적극가담 안 했죠. 그런데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죠. 그러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으니까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대리인이 적극가담 했죠. 그런데 본인은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나머지는요. 봐봐. 신탁재산이라든가 점유취득시효라든가 뭐 여기요. 증이라든가 뭐 증이라든가 수증자 증이라든가 이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 나오면 적극가담 적극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이렇게 딱 알겠죠? 그러니까요. 뭐 취득시효를 했다는 둥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둥 전세권을 설정했다는 둥 매매했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는 둥 필요 없다. 그 아무튼 제2행위가 적극 가담에서 이루어지는 제2행위는 무조건 다 무효가 돼.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 적극 가담이고 적극 가담은 103조에 위반돼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요. 이 다른 국가고시에서는 사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그렇게 많이 나온 것은 아닌데요. 희한하게 우리 시험에서는 최근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좀 자주 나왔죠. 알겠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냐? 피해 당사자가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 즉 뭐죠?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걸 인식이죠. 그것을 뭐 하려고 하는 의사?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이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뭐가 있다? 현저한 불균형. 그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요 한번 보죠. 객관적 요건 한번 볼까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걸 피해자라고 그래요. 피해자가요. 1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요. 2천만 원에 계약을 한 거예요. 1억짜리를. 그럼 모두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왜 갑이라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5배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객관적 요건은 급부. 그럼 급부가 뭐죠? 급부가 집이잖아요. 1억이잖아요. 급부와 반대급부요. 그럼 반대급부가 뭐죠? 2천만 원 정도잖아요. 2천만 원요.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돼. 이때 현저한이라는 것은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현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럼 지금 여기 봐봐요. 1억짜리가 얼마죠?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몇 배 차이가 나죠? 5배 차이가 나네요. 5배.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여기서는 현저하게 불균형하다. 그러면 이 급부는 주는 거죠. 반대급부는 받는 거죠. 서로가 지금 대가성이 있는 거죠. 대가성.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유상행위다. 이렇게 유상행위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요. 무엇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냐? 무상행위 또는 기부행위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고요. 그럼 여기 경매 있죠? 경매는 뭐냐면 법에 의해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잖아요.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즉 우리가 불공정이냐 아니냐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 의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경매의 경우는 아무리 물건의 가격이 3배, 4배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증여라든가 또는 기부행위라든가 무상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여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급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불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이 급부의 객관적 가치. 그래서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 큰일 나. 여기 보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 이걸 아주 중요하죠. 그럼요. 103조 가고요. 104조에서 판단 시점. 103조고 104조, 103조 위반 여부,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것을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이런 말이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보죠. 3번 기부행위 나왔죠 방금. 이 기부행위나 증여나 모상행위는 반대국부가 없잖아요. 반대국부가. 우리가 기부는 그냥 주는 거니까 반대국부가 없죠. 그러니까 불공정성 여부를 나눌 수가 없어. 공정이다 불공정이다 하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는데 이 주고받는 것이 서로가 언밸런스가 됐을 때 불공정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무상행위다 기부행위다 하는 것은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성 여부에 해당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봐봐요. 우리가 불공정하다 그 말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죠. give and take.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유상이다. 다른 말로 계약관계죠. 계약관계. 주고받고 두 개니까 계약관계죠. 그런데 여기 보면 채권을 포기한다.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채권 포기한다 말은 채무를 면제해준다. 여기서는 단독행위란 말이죠. 원래 불공정성 여부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계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단독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원래 자기 남편이 납품을 했단 말이죠. 물품을요. 이 납품 가격이 받을 돈이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남편이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상대방하고 말다툼에서 폭행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병원 치료비가 100만 원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것을요. 모든 채권을 포기해주면 당신 남편이 구속되지 않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요. 모든 채권을 포기한다고 당신이 대리인으로서 사인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사인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남편의 채권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러한 채권 포기는 불공정성 여부가 있다. 왜요? 상대방의 이 상황을 지금 이용해 먹었잖아요. 알겠죠? 남편이 지금 폭행죄로 지금 유치장에 있단 말이죠. 그럼 구속될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됐다?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지금 불안하죠. 이런 상태를 악용을 해가지고 채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다음 5번은요. 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참 특이하죠. 어촌계 총회 결의요. 우리가 이제 이 업권의 소멸은 이건 실제로요. 어업권이 있는 사람들만 돈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요. 전혀요. 어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을 주민 모두가요. 이 돈을 나눠 가졌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도 폭행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6번은요. 현저한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말이죠. 구체적 개별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따라서 사회 통념 알겠죠?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주관적 가치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객관적 가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가요. 이제 주관적 요건을 보면서요. 다시 설명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